내가 우울증인 건 너무 비밀이라서 나도 몰랐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도망가고 싶고 다 관두고 싶고를 반복했어요. 어? 나 우울증인가? 저는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먹는다.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보려는 얘기는 내가 우울증인 건 너무 비밀이라서 나도 몰랐다인데요. 그렇죠.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참 많죠. 제가 전 회사를 번아웃 때문에 관두고 8개월가량을 쉬었어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퇴직금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진짜 회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 패턴이라는 게 돌아오면 오히려 이 무기력증이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새로 들어간 회사는 정말 객관적으로 괜찮은 회사였어요. 처우도 맞춰주려고 노력해주셨고 수평 조직인데다가 스타트업 특유의 열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진짜 괜찮은 조직이었는데 이게 제 자신이랑 대비되면서 너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인데 내가 이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느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들으면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2달 동안 월급 통장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적어도 제 삶에 있어서는 이 월급이라는 게 꽤 큰 동력원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른 거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도망가고 싶고 다 관두고 싶고를 반복했어요.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정말 요만큼의 이성이 남아있어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고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면 그 어떤 회사도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나 자신의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2명한테 SOS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딱 이 2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혹시 아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둘 다 엄청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본인이 돌고 돌아 정착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고 두 번째 친구는 본인이 가려고 예약해뒀던 병원을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무기력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확실하겠다,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힘들구나를 느꼈던 게 병원 예약을 하는데 토요일 진료를 보려면 1달 반을 기다려야 하고 평일 진료를 볼래도 2주 이상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는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는 엄청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차를 쓰고 평일 진료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2가지 검사를 먼저 했는데요. 막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붙이고 하는 심박변이도 검사라는 거랑 그리고 뜬금없이 우울증 검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지에 체킹을 하면서 나 우울증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문항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동그라미 치고 있는 제 모습이 이거 이상한데? 결과가 나오고 결과지를 보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심박변이도 검사. 심박변이도 검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상호작용 능력 정도를 검사한 것으로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 상태를 반영하며 향후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자율신경계 균형도가 망했어요. 교감신경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담당하는 게 불안이랑 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스트레스 저항도 17% 무슨 일이냐? 그리고 예상한 대로 우울증 진단이 나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먹는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 과다수면과 폭식증이었던 것으로. 진짜 제일 예민한 사람 중에 제일 둔한 편. 비전형적인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을 해주시면서
이 약은 스타트만을 도와주는 약이다. 이 약을 먹고 우울증을 낫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기 힘든 그런 것들. 뭐 아침밥 챙겨 먹기, 생활 패턴 되돌리기, 운동하기, 사람들 만나기 이런 것들을 이 약이 스타트를 도와주면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 몸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병원을 나오자마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회사가 강남구인데 관악구까지 걸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뭐 매일 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하고 주말에는 산을 탔어요. 뭐 관악산, 아차산, 삼성산 그리고 추석에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장산을 탔습니다. 몸을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니까 막 정신도 하면서 약간 깨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아 진짜 시작이 반이구나. 8월 태생인 제가 뼈도 못 추리는 겨울이 오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다시 몸을 웅크리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최근에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데 솔직히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자거나 7시에 자거나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뭐 명상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조금조그만한 활동들이 과다수면을 경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10시에 잠이 드니까 밤에 폭식하거나 하는 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는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30시간씩 자던 과다수면 판정까지 받은 잠만보가 어떻게 미라클 모닝을 연명하고 있는지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에 가는 걸 무서워하거나 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대입병에 걸려서도 한번 가보고 주변 사람들이 워낙 대수롭지 않게 추천하는 환경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가는데 한 번도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위가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치과는 조금 무서워요. 돈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정신과를 추천해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다. 취업에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희 엄마는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내 딸이 저렇게 자기의 정신건강까지 챙길 줄 아는 성인이 되었구나 하고 뿌듯해하실 것 같고 아님 말고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가리는 회사라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가도 뭐 썩 좋을까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엄청 하죠?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할까요?